안녕하십니까. 강북멘토스에서 경희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강사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경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안내해 드리면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항을 좀 분석하고요. 우리 학원에서 잘 대비를 했는가, 적중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학원 학생들의 중간고사 결과가 어땠는가 말씀을 드리고 1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내신 국어와 여러 재수반 그리고 다른 학원 등에서 고3 수능 강의를 병행하고 있고요. 자체 국어연구소를 인강 선생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교진들과 함께. 그리고 전에는 메가스터디 러셀이나 유명 인강 업체 그리고 대치동 대형 단과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다양한 자사고, 명문고 이런 데서 교사나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학부모님들이 믿을 만한 강사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에게도 늘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면 다양한 제재들이 문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은 어떤 제재들이 출제가 됐는지 먼저 보면 운문이 17문항, 산문이 13문항 출제됐고요. 그리고 운문 중에서는 구전시가가 9개, 9개 문항, 그리고 현대시가 8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문은 현대소설이 8문항, 설화와 고전소설 요 파트가 5문항이 출제됐고 제재는 운문과 산문이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 있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한 게 27문제 그리고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었던 외부 작품과 결합한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고 이 외부 작품이 지문에 직접 들어있었던 건 아니고 보기에 2개, 선지에 1개 정도 출제가 됐고 예전에도 경희고가 이런 외부 작품을 출제한 적이 주기적으로 있는데 지금 2학년들이 1학년일 때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좀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객관식이 총 30문항 그리고 주관식은 출제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2022년, 23년 이 정도부터 계속 객관식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고 국어는. 어떤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포인트였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제 이거를 뒤에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복수 선택 문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를 박스로 주고 거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답이 기역만이 될 수도 있고 기역, 니은이 될 수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선지가 아주 까다롭지 않아도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작품을 활용하는 문제 이게 총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문학 이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아닌 문학의 일반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원래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지만 4문제나 출제되는 거는 경희고든 다른 학교든 좀 드문 경우인데 4문제나 출제가 됐다. 다른 기존의 경영이나 다른 학교의 경영이랑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런 느낌이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좀 봐드리면 첫 번째 특징이었죠. 보기와 선지의 외부 작품이 출제됐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1학년 시험 고2 학생들이 본 1학년 시험은 외부 작품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로 외부 작품이나 외부 문제를 준 적은 있지만 그건 이미 학생들이 본 외부 작품이나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된 거고 아예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자료도 주지 않은 이런 외부 작품이 잘 출제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됐고 지문이 아닌 보기나 선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기에 2문항, 선지에 1문항 출제됐던 그 부분들이 보기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어요. 대비하기. 하지만 나머지 선지나 보기에 있었던 2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주제의 연관성이나 표현법의 연관성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웠을 문제, 그리고 실제로도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복수 선택 문항입니다. 기역, 리을 중 모두 고르는 문항.
30문항 중 총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뭐 이거는 기존의 경향에 비해서 뭐 특별히 많아진 건 아닙니다. 뭐 계속 경희고가 이 복수 선택 문항을 통해서 이제 등급컷에 가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해 왔고요. 뭐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뭐 오히려 이 5문항은 기존보다는 약간 줄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외부 지문이 좀 담당하면서 복수 선택 문제는 한두 문제 살짝 줄인 정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역시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 있는 개별 선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어려운 문제였고 그 중에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러니까 복수 선택이 아닌 문제는 뭐 나머지를 잘 몰라도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혹은 또 역으로 답인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 못해도 나머지 4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복수 선택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는 문제들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을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좀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러니까 좀 더 개념적인 부분을 꼼꼼히 암기해서 5개 중 택일이 아니라 개별 선지 하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선지를 답을 고르는 느낌이 아니라 OX 느낌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저희는 항상 이런 것들 연습해 대비시켰지만 이번엔 좀 더 강조해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문학 이론과 관련된 문학이 다수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학 시험에서 그 문학 작품과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출제하고, 그 이 문학 이론과 관련된 게 교과서 작품 앞쪽에 뭐 대단원 길잡이, 뭐 소단원 길잡이 뭐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작품에 녹여서 살짝 녹여서 선지 하나 두 개를 차지하게 출제하지, 이런 것들을 단독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어도 전체 문제에서 1개, 진짜 많으면 2개 이 정도를 출제하는데, 이 경희고 시험에서는 총 4문항이나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학원에서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알면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공부를 안 하면 맞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또 아쉬운 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근데 뭐 저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단원 목표, 그 대단한 길잡이에 있는 이 문학 이론을 엄청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뭐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 단원 목표와 관련된 작품들이 보통 교과서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원 목표 때문에 이 작품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는 뭐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뭐 수업에 다뤄야 되는 게 이런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다 쉽게 맞췄고, 그리고 또 막판에는 박현 선생님 필기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줬기 때문에 제가 직보 파이널 자료에 뭐 별표를 붙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도 이런 문학 이론 관련 문항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업, 1학기 기말 수업을 나가는데도 역시 학교에서 이 앞쪽, 교과서 앞쪽에 있는 이론 부분들을 자세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고, 저희 학원에서도 집중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뭐 시험 적중률을 간단하게 분석해드리면, 뭐 이미 학교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놀라운 적중률을 기록했고, 그래서 뭐 적중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항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어려운 문항들 중심으로 제가 몇 개만 뽑았습니다. 좀 특이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문항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경희고 시험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학원에서 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뭐 과제나 뭐 주간 테스트 이런 거를 다 합치면 뭐 대략 1000문제 정도가 나가죠. 뭐 과제를 할 때마다 보통 100문제 정도씩, 뭐 때로는 100문제 넘게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매주 테스트 뭐 3, 40문제 정도의 테스트를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추가로 문제를 줄 때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총 6에서 7주 정도를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뭐 거의 1000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풀게 될 텐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적중이 안 된 문제가 있기가 뭐 어렵겠죠. 근데 전 항상
제가 이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항상 그 모든 과제들, 제가 줬던 모든 문제에서 뽑는 게 아니라 파이널 테스트, 제가 직보대 학생들에게 풀리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적을 때는 3, 40문제, 많아야 한 6, 70문제, 뭐 두 세트 정도를 줄 때도 있으니까 정도 나가고요. 그 중에서 적중한 문제들, 뭐 사실 거의 대부분 적중했습니다. 그것만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회를, 그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때도 파이널 테스트에서만 뽑아서 적중한 문제들을 뽑아드렸는데 그만큼 그 파이널 테스트의 적중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학 이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문학 범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단독 문제로서 문학 이론과 관련된 내용만 물은 거고 저희 파이널 텍스트에도 역시 거의 유사한 문제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기록문학과 구미문학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고 저희가 넣어놨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면 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외우지 않았다면 이거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외부 작품과 관련된 문제였고 제가 아까 보기의 두 문항, 선지의 한 문항 출제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선지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 유사한 표현법을 다른 작품에서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근데 뭐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시험 전날 풀었던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답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게 역설법을 찾는 문제였는데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역설법이 있는 문제고 저희도 파이널 텍스트에 윤동주의 십자가가 있는 문제를 넣어놨고 정확하게 일치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역설법이나 표현법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작품에 여기 있었다. 교과서 작품에. 뭐 그건 외워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다른 작품에서 역설법을 찾았을 때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뭐 0.5초 컷 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제 문자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 나왔다고. 자, 그리고 다음 문제죠. 이게 이제 복수 선택 문제입니다. 이게 태평천하라는 작품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복수 선택 문제로 고르는 문제였고요. 뭐 편집자 논평,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뭐 서술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선지가 저희 파이널 테스트에도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사실 파이널 테스트는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복수 선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특히 나온다면 그 중에서 태평천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게 다양한 이제 소설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4개짜리 문제인데 보통 이제 4개짜리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선지를 다 끌어다가 뭐 미음, 비읍, 시옷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좀 더 까다로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붙인 부분, 미음, 비읍, 시옷 이 라인에서 학교에서 나온 선지랑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제가 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써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싱크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학생들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죠. 제가 보기 문제가 경희고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보기에 약간 이제 교과서에 없는 이론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출제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널 테스트 역시 있었던 내용, 보기의 내용도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인곡에서 출제된 건데 이 작가의 생애, 그래서 그 작가의 삶에 대해서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뭐 이걸 낸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의 시어들 시어쿠의 의미를 물어본 부분도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실제로 거의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 고전시가가 공부를 해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대충 본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예상 1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좀 80점대 중반이나 중반대 정도로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은 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엔 좀 어려운 시험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1학기 기말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또 들어가는 단원이 1학기 기말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내신 실적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국어 1등이나 전교 1등을 뭐 전부터 많이 배출해왔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1학년을 시작했을 때는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학기 기말,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부터죠.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부터 지금 현재 2학년이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해서 매 시험 1등급이 한 명 이상 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세 명으로 늘고 있죠. 성적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성적 우수자를 얘기해 드리면 1등급이 2명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등급은 4명, 그리고 3등급은 뭐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다수의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저희 학원이 이렇게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추세고 왜 강북 멘토스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다수의 문제를 실제로 출제해 본 출제 전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요. 다양한 공교육 기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국어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체 국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수의 조교진과 자료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면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유명 학원들의 비공개 자료도 제가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실제로 자료를 받아와서 문제를 만들고 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연 1만 배 이상 판매가 되는 수능, 모의고사, 사관학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질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상위권 들 학생들에게도 검증된 정말 국어를 잘 아는 강사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에서 벌써 9년, 10년 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최상위권만 오는 유명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고, 인강도 찍고, 대치동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 오류 같은 것도 제가 나오면 이거를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서 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국어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직업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몇 개를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질의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벽 2시, 새벽 5시, 새벽 8시, 아침이죠. 8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질문을 하고 받아줬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시간을 보실 수 있으면 알겠지만 즉답입니다. 즉답. 1, 2분, 2, 3분, 길어야 5분 안에 제가 거의 바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새벽 5시에도. 그만큼 전 제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체계적인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서를 학생들에게 제작을 해서 주고요. 그리고 누적 과제장이라고 해서 제가 과제를 1차별로 쪼개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 1차별로 쪼갠 과제가 1주차 수업부터 7주차 수업까지 진행되는 동안 1주차 수업에 배운 내용도 계속 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제만 꾸준히 해도 1주차에 수업을 한 내용을 마지막 주차까지 계속 복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문제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주차 수업에 준 문제, 그러니까 8주차까지 이제 이어주려면 그 1주차 수업을 한 작품에 대한 문제 자료를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 자료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누적 과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 예상 문제 아까 제가 이 파이널 테스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파이널 테스트의 퀄리티를 아주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주간 테스트도 퀄리티 높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단순히 퀄리티 높은 문제를 제공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 좀 영업 비밀인데 이 누적 과제 이걸 하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학생들이 공통으로 틀린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에게 주간 테스트에 다시 넣어서 풀리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30문제 보면 10문제 정도는 혹은 5문제 정도는 과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 뭐 20문제나 25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넣으면 문항수 대비 틀린 문제의 비율은 과제에서 다시 넣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정확하게 체크해서 틀린 문제를 무조건 알게끔 과제에서 한번 고르고 또 테스트로 틀린 문제들을 또 재시험 봐야 되니까 학생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가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이게 이제 성적 상승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기 기말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면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는 뭐 1-2나 2-1 단원, 그리고 4-1 단원이 될 것 같고요. 1-2나 2-1은 문학 자체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재가 좀 섞여 있습니다. 뭐 소설도 있고, 그리고 뭐 운문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소설 부분이 1이나 2-1에는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이 파트가 좀 될 것 같고요. 4-1은 서정갈래 흐름이라고 해서 운문 단원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가 좀 많이 들어있고 진도가 좀 나간다면 현대시 일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출제 경향은 중간고사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전 시가가 1학기 중간보다는 좀 많이 포함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가가 시험에 나오면 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냐, 출제되지 않냐, 뭐 이거는 경향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를 좀 보고. 근데 학생들이 고전 시가를 더 어려워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일단 더 많이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기부터 뭐 학습량을 좀 더 가져가서 철저한 암기를 좀 하고요. 이 고득점 이런 걸 위해서는 복수 선택 문학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 이론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이번에도 나오겠죠. 예상할 수 있는 외부 지문은 이미 이제 제가 예상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뭐 그건 웬만하면 더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요. 근데 예상할 수 없는 외부 지문, 지금도 이제 좀 낯선 외부 지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뭐 낙타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런 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런 걸 적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투자 대비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모든 외부 지문 막 다 해. 뭐 그런 거는 이 고강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1등은 맞겠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지문이나 보기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낯선 외부 지문을 넣은 문제들 학생들에게 풀리게 할 건데 그때의 포커스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작품을 해석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간고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